1992년 영국 웨일스의 작은 광산도시 머서티드필에 위치한 한 병원의 임상시험 센터에는 무겁고 우울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거대 제약회사 화이자의 연구진들은 수년간 수백억 원의 막대한 자본과 피땀 어린 노력을 쏟아부어 개발한 야심찬 신약 프로젝트를 방금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참이었습니다. 그들이 개발 중이던 약물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막혀 극심한 흉통을 유발하는 협심증을 치료하기 위한 신물질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 약물이 혈관의 근육을 이완시켜 피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환자들이 고통을 덜어줄 완벽한 구원투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 실험실의 차가운 계산식처럼 단순하게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실제 임상시험에서 이 약물은 심장혈관을 확장하는 데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약효는 환자들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했고 체내에서 약물이 머무는 시간조차 너무 짧아 하루에 무려 3번씩이나 약을 삼켜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은 근육통과 심한 두통 그리고 소화불량이라는 달갑지 않은 부작용까지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완벽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셈이었습니다. 화이자 의수 내부는 당연히 이 가망 없는 프로젝트를 즉각 폐기 처분하라는 차가운 결정을 내렸고 현장의 연구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들에게 남은 약들을 모두 병원으로 반납해달라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철저한 실패의 현장에서 현대의학의 역사는 물론이고 인류의 문화와 사회적 관습마저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아주 기괴하고도 미스터리한 반란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약효가 전혀 없으니 남은 약을 돌려달라는 연구진의 지극히 당연한 요구에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중년의 남성 환자들이 결사적으로 약의 반납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편 배송이 귀찮아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떤 환자는 간호사에게 핑계를 대며 약을 조금만 더 처방해 줄 수 없냐고 은밀하게 애원했고 심지어 임상시험센터에 몰래 침입해 폐기 처분을 기다리고 있던 남은 약들을 훔쳐 달아나려는 웃지 못할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장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두통만 유발하는 이 실패한 약품을 남성 환자들이 마치 불로초라도 되는 양 목숨을 걸고 사수하려는 묘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연구진들은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고 머지않아 환자들의 입을 통해 얼굴이 붉어지는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약물이 원래 기수로 삼았던 심장의혈관은 전혀 확장시키지 못한 대신 환자들의 신체 중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주 은밀한 부위의 혈류를 미친 듯이 증가시키는 기막힌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년 남성 환자들은 심장의 고통은 그대로였지만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이 기적 같은 부작용이 마법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셈입니다. 실험실의 데이터 숫자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있던 화이자의 연구진은 환자들의 엉뚱한 반응 속에서 벼락 같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들은 이 현상을 그저 임상시험의 실패로 치부하고 덮어버리는 대신 약물의 개발 방향을 180도 뒤집어버리는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도 위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심장병 치료제라는 원래의 목표를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환자들이 열광하던 그 부작용을 약의 메인 효능으로 끌어올리는 거대한 전환점, 즉 피벗의 스위치를 켜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화이자의 이 결정이 얼마나 대담하고 선구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발기부전이라는 증상은 질병이라기보다는 남성의 도덕적 결함이나 심리적인 위축 혹은 부끄러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는 환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인 주사요법이나 수술을 통해 보형물을 삽입하는 야만적이고 끔찍한 방식이 전부였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약 하나를 삼키는 것으로 우아하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화이자의 연구진들은 실패한 심장약의 성분인 실데나필을 다시 실험실로 가져와 이번에는 심장이 아닌 남성의 혈류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정밀한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수천 명의 남성들이 압도적인 개선 효과를 보였고 이전에 끔찍했던 치료법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고 간편한 메커니즘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약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이자 경영진 앞에는 엄청난 난관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약의 효능이 기적 같다고 한들 사회적 기여에 가까운 이 은밀한 증상을 어떻게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약국에서 당당하게 지갑을 열게 만들 것인가 하는 마케팅의 거대한 장벽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기약이나 두통약은 쉽게 사 먹지만 자신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까지 약국 카운터에 이 약을 올려놓기를 꺼려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기서 화이자는 인류 마케팅 역사에 길이 남을 천재적인 전략을 구사합니다. 첫 번째 승부수는 바로 제품의 이름이었습니다. 남성들의 콤플렉스를 자극하거나 의학적으로 딱딱하게 들리는 이름 대신 생명력과 활력을 뜻하는 비거와 멈추지 않고 거세게 쏟아지는 폭포의 대명사인 나이아가라 폭포를 합성하여 듣기만 해도 역동적인 힘이 솟구치는 듯한 비아그라라는 매력적인 이름을 탄생시켰습니다. 두 번째 승부수는 질병의 프레임을 완전히 새롭게 짜는 것이었습니다. 화이자는 과거에 널리 쓰이던 임포텐스라는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단어를 폐기하고 이를 발기부전 즉 이디라는 건조하고 객관적인 의학 용어로 대체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성성이나 정신력에 문제가 생겨서 벌어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단지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기능이 떨어져 발생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물리적 질환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대중의 뇌리에 심어 주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약을 먹고 증상을 조절하듯 혈관에 생긴 문제를 파란색 알약 하나로 우아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은 남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수치심 이벽을 부드럽게 허물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승부수는 바로 광고 모델의 선정이었습니다. 만약 근육질의 젊고 잘생긴 할리우드 스타가 나와서 이 약을 광고했다면 일반적인 중년 남성들은 엄청난 위화감을 느끼고 오히려 심리적인 거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화이자는 1996년 미국 대선의 공화 당후보이자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출신으로 미국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노정객 밥도를 텔레비전 광고의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근엄하고 보수적인 이미지의 정치인이 카메라 앞에 나와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도 전립선암 수술 후 ED 증상을 겪었으며 이는 숨길 일이 아니라 의사와 상담하여 치료해야 할 흔한 질병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은 미국 사회를 엄청난 충격과 감동에 빠뜨렸습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권위 있는 인물의 솔직한 고백은 발기부전이라는 단어를 어둡고 음습한 뒷골목의 농담거리에서 환한 대낮의 진료실 위로 당당하게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98년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의 이 작은 알약이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되자 전 세계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시 첫 해에만 수억 달러의 매출을 갈아치우며 제약업계 역사상 가장 빠르게 팔려나간 신약이라는 진기록을 세웠고 미국 전역의 의사들은 빗발치는 처방 전 요구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약은 단순히 회사 이근고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 수많은 중년 부부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노년 이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적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심장병을 고치려다 빚어진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실패작이 매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화이자의 든든한 캐시카우이자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파란 알약의 극적인 탄생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비즈니스적 통찰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명확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적인 혁신이란 치밀하게 계획된 로드맵을 따라 단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직진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성과라고 맹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의 현실은 통제된 실험실의 진공 상태가 아니라 수많은 변수와 우연이 쉴 새 없이 충돌하는 혼돈의 정글과도 같습니다. 화이자의 연구진이 임상시험의 초라한 데이터를 보고 프로젝트를 영원히 덮어버렸거나 환자들이 약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기현상을 그저 통제 불가능한 진상 환자들의 일탈로 가볍게 무시해버렸다면 오늘날의 비약이라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때로는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혹은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불쾌한 부작용의 이면에서 조용히 싹을 틔웁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발견 이 순간은 유레카라는 환희애찬 외침보다는 어이거참 이상한데라는 작은 호기심과 갸우뚱거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패한 결과물 속에서 엉뚱한 패턴을 읽어내는 예리한 관찰력, 그리고 나의 원래의 의도나 자존심을 과감하게 버리고 소비자가 열광하는 지점으로 거침없이 방향을 틀 수 있는 유연한 피벗의 철학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남긴 가장 값진 유산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이 책상 위에도 혹은 여러분의 지난 삶의 궤적 속에도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규정 지어버린 낡은 프로젝트나 기획서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원래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 숨겨진 전혀 다른 쓸모와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내가 원했던 정답을 피해갔을 뿐, 그 자체로 또 다른 미지의 세상으로 향하는 새로운 질문과 힌트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부작용이 우리의 운명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주력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라는 단어에 갇혀 절망하기보다는 그 실패가 나에게 넌지시 건네는 엉뚱한 대답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여유와 통찰이 여러분이 내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치열했던 오늘 하루의 짐을 내려놓고 예상치 못한 우연이 가져다 줄 내일의 반전을 기대하며 평온한 휴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